거기는 솔직히 업계에서 시선이 안 좋아. 얼마 전에 지인분과 만나서 나눈 대화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말인즉슨 업계에는 통용되는 룰이라는 게 있는데 잘 되는 그 브랜드는 지키지 않는다고 꼬집은 거죠.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 브랜드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인분의 비판을 듣자마자 그래서 잘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교도 아니고 비즈니스에서 업계의 룰이라는 게 있는 걸까? 룰이라는 그 자체가 싫어서 직장이 아닌 사업을 하는 건데 왜 여기서도 업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저는 차라리 업계의 왕따가 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의 한계는 있겠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도만 지킨다면 업계의 눈치를 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업계의 룰이 고객들에게 뻔한 결과만 제시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죠. 업계의 눈치를 보는 브랜드를 구별하기는 쉽습니다. 고객에게 지나치게 전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객이 아닌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업계의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안심합니다. 고객은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 전문성이 신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나치다면 부담이 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업계의 비판을 받는 대부분의 잘 되는 브랜드들은 업계에서는 욕을 먹고 고객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인맥에 쓸 시간에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스 고딘의 문장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배우며 자랐다. 비판은 실패로 귀결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 가면서부터 우리는 눈에 띄는 게 거의 언제나 안 좋은 일이라고 배웠다. 눈에 띄게 되면 하버드 대학교가 아니라 교장실로 불려가야 했다. 그래, 난 진지한 비판의 무대에 나를 올려놓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리마컵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리마컵을 한 브랜드가 되고 싶다면 비판의 무대에 올라서라. 너무나 통찰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나를 비판하는 대상이 존재할 때 안심해요. 그것으로 브랜드의 색깔의 농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세계관에게 눈초리나 비판을 받는다면 브랜딩이 잘 된 겁니다. 잘 되는 브랜드는 그것이 제품 브랜드든 사람이든 회사이든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업계에서 어떤 욕을 먹든 신경 쓰지 않고 브랜드의 청중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업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 나무라지만 정작 본인은 본인들의 말에 걸려 업계의 눈치만 보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계속 질투만 하죠. 친해져야 할 대상이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사람들과의 인맥 자랑에 매일 매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이들은 같이 성장할 동료가 아니라 늪이에요. 같은 업계에서 사실 진짜 동료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용하거든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무의식적으로 눈치를 보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위계를 세웁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업계의 눈치는 정말 브랜드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해요. 저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눈 닫고 귀 닫고 고객만 바라보면서 위로 올라가자고요. 꽤나 많은 분들이 업계의 눈치를 보실 겁니다. 업계에서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내 음식은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나는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차라리 업계에서 왕따가 되자고요. 우리는 거짓 없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정당하게 그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업계의 시선 따위는 브랜드의 성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자극은 그 어떠한 성장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움츠러들고 숨게 만들죠.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고객분들은 전혀 상관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당당하게 비판의 무대에 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뻔하지 않고 흥미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셨나요?